안녕하세요. 문화기자 주정자의 히스토리, 여주 영릉에서 세종과 효종을 뵙다. 왕의 숲길에서 만나는 여름 2. 지금부터 세종대왕신문 2021년 8월 16일자 주정자님의 글을 전해드립니다. 입추가 지났습니다. 말복도 지났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결이 다릅니다. 자연의 변화가 참으로 위대합니다. 자연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여름의 끝자락에서 왕의 아버지인 왕을 만나러 여주 영릉을 탐방했습니다. 지난 8월 10일 집이 있는 부천에서 이른 시간에 출발했습니다. 행여 늦을까 염려되어 꼬박 밤을 새고 나섰습니다. 새벽에 맑은 기운은 마음을 홀가분하게 했습니다. 잠이 부족한 몸의 컨디션도 덩따라 100점을 줄 수 있을 만큼 좋았습니다. 혼밥, 혼술, 혼영 등이 대세입니다. 아무리 혼자가 들어가는 일들이 유행이지만 답사나 여행은 가치가 그 가치를 최대로 발휘합니다. 혼자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아직까지 혼자서 어딜 가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함께 여주에 다녀왔습니다. 지난번에 탐방한 동구릉의 숭릉은 조선 제18대 임금인 현종의 능이었습니다. 이번에 찾은 여주의 영릉은 현종 아버지인 조선 제17대 임금 효종의 능입니다. 왕의 아버지인 왕의 무덤입니다. 여주에는 영릉이 두 기가 있습니다. 조선 제4대 임금인 세종대왕의 영릉과 효종의 영릉입니다. 모두 여주에 있어서 한글로만 말하면 혼돈될 수 있습니다. 꼭 한문과 같이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도 가치의 가치가 빛을 발합니다. 효종은 조선 제16대 임금인 인조와 인혈왕 후 한씨의 둘째 아들입니다. 1636년 병자호란으로 이듬해 1637년형 소현세자와 함께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가 8년간의 청나라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후 1645년 먼저 귀국한 소현세자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세자가 되었고 1649년 아버지 인조가 승하하자 왕위에 올랐습니다. 즉위한 지 10년 뒤인 1659년 41세로 승하하였습니다. 효종은 숭명반청을 내세우고 북벌을 계획한 왕입니다. 효종의 북벌 추진은 볼모로 끌려간 청나라에 대한 반감과 국력 신장이라는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청나라의 요청으로 아모르강 유역에 침입한 러시아군과 전투를 벌인 두 차례의 나선 정벌에서 모두 승리한 것도 효종 연간이었습니다. 영릉은 처음에 현동구릉 유역에 있었습니다. 능이 만들어진 후 병풍석에 틈이 생기는 문제가 생기자 지금의 자리인 여주로 1673년에 천장했습니다. 또 왕비인 인선왕후가 승하하자 1674년 같은 언덕에 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효종과 인선왕후는 같은 언덕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효종의 능은 위쪽에, 인선왕후의 능은 아래쪽에 조성된 조선왕릉 최초의 동원상하릉 형식입니다. 효종의 영릉 입구에는 복원된 연지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문헌인 춘관통고에는 영릉의 연지가 화서 안동남쪽에 있는데 제실에서 100보 떨어져 있고 길이는 11보, 너비는 16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지는 세월이 지나면서 사라졌고 문화재 발굴 조사를 거쳐 2020년에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되었습니다. 복원된 효종 영릉의 연지에는 강지원 도형에서 볼 수 있는 섬이 안 보입니다. 원래부터 없었는지 아니면 빠뜨린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효종 영릉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것이 제실입니다. 능을 관리하는 참봉이 지내는 제실에서는 제향 때 제관들이 제사 음식을 만들고 제기를 보관하는 등 제사를 준비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효종의 영릉 제실은 구리의 동구릉에 설치된 것을 천장 때 여주로 옮겨왔습니다. 조선왕릉의 제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상당수 사라졌습니다. 효종의 영릉 제실은 조선 왕릉 제실 중 기본 형태가 가장 잘 남아있고 공간 구성 또한 뛰어나 2007년 11월 29일에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효종 영릉 제실 안에는 수령이 300년이나 되는 회양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회양목은 잎이 두껍고 타원형입니다. 꽃은 4에서 5월에 피고
열매는 6에서 7월의 갈색으로 익는 사철 푸른 나무입니다. 원래 회양목은 작고 낮게 자라는 나무인데 이처럼 크게 자란 나무는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회양목은 효종대왕 영릉제실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자라온 유래와 역사가 깊어 2005년 4월 30일에 천년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날씨는 답사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유난히 푸른 하늘 아래에서 효종과 인선왕후의 능침을 올라가니 푸르게 더 푸르게 보입니다. 짙은 초록색 융단위에 자리한 영릉은 푸른 하늘과 어울려 한 폭의 아름다운 수채화를 연상케 했습니다. 불현듯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너무 아름다운 풍광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미사역으로도 다 표현되지 않습니다. 영릉으로 가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곧바로 효종 영릉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코스를 택하면 복원된 연지부터 차례대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종대왕의 영릉을 보고 왕의 산책길을 걸어서 효종의 영릉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간의 여유와 체력이 뒷받침되면 이 코스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효종 영릉의 제실과 연지는 나오는 길에 보는 것이 동선 꼬임이 덜합니다. 세 번째는 세종대왕 영릉 영역으로 진입해 영릉 가는 길을 통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 코스는 왕의 숲길을 걷는 느낌을 조금은 얻을 수 있습니다. 가는 길에 연지를 보려면 살짝 오른쪽으로 빠졌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제실부터 보면 됩니다. 매표소는 두 곳입니다. 어느 곳에서 표를 구입하더라도 한 장의 표로 두 곳의 왕릉을 다 관람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먼저 세종대왕 영릉을 보고 난 후 왕의 숲길을 이용하여 효종의 영릉을 가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입니다. 세종대왕의 영릉을 너무 과하게 관람한 탓으로 왕의 숲길은 이용하지 못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세 번째 방법인 영릉 가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내가 영릉을 간 날은 하늘이 너무 푸르러 마냥 하늘만 쳐다봐도 좋았습니다. 연지를 보는 과정에서 동선에 중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종의 영릉과 세종의 영릉을 모두 보았으니 아주 성과가 좋은 답사였습니다. 참고로 왕릉의 능침을 보려면 미리 방문 목적과 제반 사항을 갖추어 해당 기관의 요청 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왕릉에 가는 거라면 가장 핵심인 능침 공간을 보고 오는 것이 더 보람 있지 않을까요? 효종 영릉까지 답사를 마치고 내려오려는데 갑자기 하늘이 까맣습니다. 일기예보에 비 소식이 맞나 봅니다. 서둘러 정자가까지 내려오니 시원한 빗줄기가 내립니다. 비 오는 날에 왕릉을 보기란 그리 흔한 일이 아닙니다. 서두르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옥무가 예쁘게 내려앉은 영릉의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마냥 머무를 수가 없어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한여름의 끝자락에 찾아온 영릉의 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문화기자 주정자의 히스토리. 여주 영릉에서 세종과 효종을 뵙다. 왕의 숲길에서 만나는 여름 2에 2021년 8월 16일자 주정자님의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